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6월에는 외국인들이 물리면서 쓸어 담았던 이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5월 달에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주도 산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은 빠지더라도 6월 달, 7월 달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높게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종목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수혜 종목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2023년도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해당 리포트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고요. 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까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압축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지금 시장에서 이 B2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죠. 하한가 폭탄이 코로나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국내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한 횟수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최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번에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하한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테마선 종목들의 하한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월부터 5월 12일까지 하한가를 기록한 횟수는 59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하한가 대비해서 2.7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21%의 상승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고 신용융자를 활용한 몇몇 테마주들의 하락이 현재 시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테마성 종목군들이 빠지는 것도 있고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도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차액 결제 거래, 이 CFD발 무더기 폭락 이후에 과열되던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가라앉고 있고요. 신용융자 잔액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과열이 2차 전지로 넘어갔던 시장의 과열이 점차적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에 조금 더 신중해지고 있고요.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돈이 잠깐씩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잠깐씩 몰리던 돈들이 강하게 몰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강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강한 재료가 어떤 산업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특히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이 다음 달 9일 날 한국을 방문을 하고요. AI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알려진 샘 알트먼 CEO가 중소벤처부 기업의 초청에 내달 9일에 방한 예정이고요. 알트먼은 방한 직후 이영 중기부 장관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ICT 업계 CEO들을 만나서 생성형 AI 관련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AI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어서 AI 기술 동향 그리고 응용 방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샘 알트만이 방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에만 방문하는 건 아니고 지난 3월부터 오픈 AI 투어 2023을 진행을 하면서
주요 도시 17곳을 방문해서 AI 스타트업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난달에 4월 달에는 일본을 들렸었고요. 이제 한국에 오는 건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들과 스타트업과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될수록 AI 관련된 이슈가 점차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AI 산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규제가 정리가 돼서 그 규제 안에서 AI 산업이 더 폭넓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규제를 위한 AI의 인공지능법 규정이 이번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EU가 AI 오용을 규제하기 위해 인공지능법 규정을 승인을 했고요. 실제로 CNBC에 따르면은 EU 의회는 서구에서 첫 제정이 될 인공지능법 규정 승인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비례를 해서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설정했으며 챗 GPT와 같은 기초 모델 공급자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하게 됩니다. AI 자체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거를 잘못 썼을 때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설정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기초 모델 챗 GPT와 같은 GPT-4와 같은 공급자에게는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속에서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혹은 무위험 등 4가지 수준으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류가 된 게 우리가 딱 3개와 1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바로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그리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이 3가지와 1가지를 따로 보시면 되는데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대표적인 예시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을 왜곡하기 위한 기술이나 조작 등 기반적 기술을 사용한 AI. 두 번째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세 번째, 민감한 속성 또는 특성에 기반한 생체 인식 분류. 네 번째가 사회 신용 평가 또는 신뢰성 평가에 사용되는 AI. 범죄를 예측하는 위험 평가에 사용되는 AI. 불차별적 스크래핑으로 얼굴 인식 DB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AI. 법 집행, 국경 관리, 직장, 교육 분야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행동을 왜곡하거나 혹은 기술을 조작해서 기만을 하는 AI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번에 다가오는 2024년도 미국 대선에서 AI 기술이 대선을 휩쓸 것이다, 흔들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해서 인물 사진이나 영상, 오디오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내년 1월 미국 대선이 AI발 흑색 선전에 오염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AP통신은 14일에 AI가 2024년도 대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자신의 계정에다가 원래 그동안 자신을 비판해왔던 CNN의 방송 유명 앵커를 합성을 해서 딥페이크를 해서요.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업로드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수백만이 나왔는데 이만큼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 대선 주자에 대해서 흑백 선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었을 때 파급력이 큰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만큼 EU 규칙은 윤리적 AI 원칙을 법규로 하는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유럽의 EU AI 된 정책이 글로벌 표준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표준이 잡힌 만큼 다른 기업들의 도입을 해서 돈을 벌려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마존과 AI 챗봇 경쟁 가세, 상품 검색에 챗 GPT와 같은 챗봇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자산 웹스토어에다가 챗 GPT와 같은 상품 검색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검색하는 용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용자 질문에 답을 찾고 제품을 비교하고 개인의 특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화된 대화용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지금 챗 GPT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특정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은 제품 설명과 함께 이 리뷰 목록이 제시가 되면서 비교 검색에서 우위를 위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검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잼이 내가 광고에서 봤던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 광고했던 잼 어디에서 광고했던 잼을 사고 싶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이 빅데이터들이 그 사람에 맞춰서 이 데이터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의 검색 정보 그리고 빅데이터 확보를 통한 맞춤 광고를 했을 때에 비해서 비용 대비해서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만큼 AI 활용도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초기에 의존한 광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LG CNS의 실험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AI와 수학적 최적화 기반의 마케팅 플랫폼 MOP를 출시한 이후에 100개의 광고주와 대행사, 미디어랩사 등이 MOP를 도입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MOP에 대한 성공 사례인데 골프용품 제조사 A사는 MOP를 사용해서 소비자가 검색하는 수만 개의 단어를 뽑아서 이를 기반으로 광고의 종류와 비용을 결정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효과는 27%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복 제조사 B사는 비용 대비해서 매출이 높은 시간대, 매출이 찍히는 통계를 보다 보면은 매출이 높게까지 나오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24%나 절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AI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삼성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보게 됩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AI에 집중을 해서 기존 제품보다 초고속, 초용량을 갖춘 반도체가 필요한 지금 수익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장점이고요.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 미국 AI 인사들과 연쇄회동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업턴에 대한 행보를 준비하게 됩니다. 상승 국면에 곧 있으면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AI 부분 협력 강화, AI 활용에 대한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함께 자리를 한 것으로 현재 시장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칩 생산을 삼성전자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파운드리 기업인 TSMC한테 일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이 GPU에 대한 일부 물량을 따낼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해외 기업도 그렇고 AI에 대한 집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AI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죠. 근데 그 미국에서 굳이 왜 우리나라 시장에 주목을 할까요? 실제 우리나라는 언어 사용량도 상당히 적죠. 영어는 15억 명,
중국어는 11억 명 쭉쭉쭉쭉 떨어져서 한국은 8,170만 명으로 23등입니다. 사실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생성형 AI 챗봇 바드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는 8천만 명 정도인데 전 세계 23위에 불과하지만 한국어 번역이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존칭부터 해서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말이 전부 다 되거든요.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 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너는 예쁘다. 예쁜 너는 뭐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언어를 앞뒤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어가 이야기가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통과한다는 것은 시험대로서의 통과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크죠. 최근에 유튜브나 OTT에서 한국어 번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구글에서 한국의 네이버와 삼성전자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글과 삼성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파트너십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글과 삼성에 대한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난 건 아닙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진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16일에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죠. 삼성전자가 구글에다가 매년 30억 달러, 약 하나로 4조 원을 지불을 합니다. 구글의 매출이 200조가 넘어가는 만큼 사실 4조 빠진다고 해서 큰 타격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삼성의 목을 매야 되냐, 이게 그렇게 큰 이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삼성전자가 구글한테 주는 이 4조 원보다 그 점유율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단순히 이 비즈니스 관계를 4조짜리 비즈니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글이 삼성전자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구글을 압도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검색 엔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점유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언어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달 샘 알트먼 CEO의 방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그러한 AI 일정에 따른 저평가 수혜 종목군들을 우리들이 지금부터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6월 9일 날 오기 때문에 시간이 몇 주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유엔젤입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동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1대1이나 혹은 1대 다중 방식의 통화 처리가 가능하고 구글과 아마존의 AI 솔루션과 연동을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글의 바드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마다 유엔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 구글의 바드가 최신 이슈들을 바로바로 접목시켜서 정보를 내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접목되어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월 전까지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글의 바드에 대한 평가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구글과 바드가 연결되어 있는 유엔젤에 대한 주가 움직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바드가 한국어를 영어 다음의 언어로 선정한 것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젤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MDF 테크입니다. 자,
MDF테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로 GPU, 엔비디아의 A100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AI 서비스 확대는 사실상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 확산을 촉진하는 만큼 GPU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97%인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 MDF테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게임 체인저로 뽑힐 수 있는 AI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함께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MDF테크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큰 종목인 만큼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높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AI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부터 해서 수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거 말고 아까 말했던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리포트 아까 100% 무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운받는지 알려달라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이거 설치하면 또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전화번호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됐을 때 공지사항으로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 해놨죠. 클릭하셔서 아래로 스크롤 내리시면은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 누구든지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 장 시작 8시 30분 이전에 오늘의 시장 핵심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업로드하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을 급등주를 분석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내용들을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신 만큼 꼭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